인터넷에 푹 빠져 사는 여대생 수인 씨. 제 인생의 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면은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래 남자들이. 네.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들어와서 얘기해. 잡지 마.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그녀에게 찾아온 위기는 진짜 사랑 리턴즈 3 온라인에 빠진 여대생. 잠시 후 찾아갑니다. 서울의 한 커피숍.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에 학비까지 벌며 열심히 산다는 한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올해로 20살, 대학교 2학년 조수인 씨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가끔 손님 한둘만 있을 뿐 커피숍이 휑한데요. 그 틈을 타 수인 씨는 핸드폰 셀프 카메라 촬영에 빠졌습니다. SNS에 글 올리고 있어요, 사진이랑. 커피숍 아르바이트 중에 손님이 없어 심심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요즘 20대의 모습인데요. 어서 오세요. 네,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 카드로. 아, 네. 저기 혹시 아쿠아블루님 아니세요? 아, 네. 저 빠삐용이에요. 아, 빠삐용님.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SNS 보니까 카페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근처 살아가지고 아,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어요. 아, 수인 씨의 SNS를 보고 커피숍까지 직접 찾아왔다는데요. 맞습니다. 저기 혹시 오늘 알바 몇 시까지 하세요? 아, 저 알바 끝나고 다른 알바가 있어가지고요. 네. 앉아 계시면 네, 불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만 알고 지내다 직접 찾아온다는 게 놀라운데요. 수인 씨는 어떨까요? 그냥 SNS를 잠깐 올렸었는데 저를 안다고 찾아왔나 봐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뭐 채팅으로 밥 먹자, 술 먹자, 영화 보자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SNS를 자주 하다 보면 흔한 일이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시골 더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를 올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만나 모임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실물이 되게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물이 더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근데 SNS 다 속고 속이면서 하는 건데 저는 뭐 딱히 신경 안 써요. 어서 오세요. 또 손님이 온 것 같은데요. 주문 뭐로 도와드릴까요? 지금 안 힘들어? 네, 안 힘들어요. 뭐로 도와드릴까요? 나 맨날 먹는 걸로 먹을게. 네, 아이스 카페 라떼로 드릴게요. 카드 받았습니다. 너 근데 왜 요즘에 SNS 안 해? 나 진짜 궁금한데. 저 SNS 끊었어요. 어? 끊었다고요. 아는 사람인 듯한데 수인 씨가 거짓말을 하네요. 우리 6시에 끝나는 거 맞지? 심지어 말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길래 이러는 걸까요? SNS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에요. 소인아, 이따 뭐 먹고 싶어? 아이스 카페 라떼 나왔습니다. 아니, 이따 뭐 먹고 싶니? 아,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잠시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때마침 들어온 손님 덕분에 대화를 끊을 수는 결제는 있었지만 카드로 할게. 아, 네. 한쪽에서 수인 씨만 바라보는 이 남자. 수박 주스 뭔가 두 잔 나왔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대놓고 수인 씨의 사진을 찍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수인이 일하는 거 SNS에 찍어서 올리려고요. 이쁘잖아요. 대학 생활에 아르바이트까지 빠듯하게 살아가는 여대생 수인 씨. 수인 씨의 유일한 취미인 SNS 생활과 인터넷에서 시작된 자칫 위험한 일상을 지금 따라가 봅니다. 하루에 4시간 수인 씨가 고정 아르바이트를 하는 커피숍. 20살 여대생 수인 씨 인생에 SNS는 빠질 수 없는 즐거움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SNS 보고 찾아온 손님도 많다는데요. 퇴근 시간이 되자 가방을 챙기는 수인 씨. 그런데 보조 배터리가 2개나 되네요. 제가 SNS를 되게 많이 해서 하루에 사진이랑 글을 엄청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닳더라고요. 그리고 폰도 하나 더 있고. 폰도 하나 더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르바이트가 끝난 수인 씨 어디론가 가는데요. 전통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500원 아가씨 왔네? 저 500원치. 알아. 수인 씨를 500원 아가씨라고 부르는데요. 맨날 500원이야, 아가씨. 단골이에요? 아유, 그럼요, 단골이지. 어? 요즘에 500원어치 파는 데가 어딨어. 기본이 1,000원이지. 맨날 단골이니까 그래도 주는 거야. 혼자 사니까 500원어치만 필요하대요.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착실하고 알뜰한 아가씨가 어딨어. 아이고, 우리 딸이 반만 닮아도 좋겠다. 자, 네. 오늘 좀 더 넣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 500원어치 콩나물을 사다 보니 붙여진 별명이라네요. 안녕히 계세요. 500원 아가씨 잘 가. 다른 것은 사지 않고 단출하게 콩나물만 들고 가는 수인 씨. 필요한 것만 사는 편이어서 다른 건 살 게 없고 그냥 이 콩나물만 있으면 돼요.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다는 똑순이 수인 씨입니다. 수인 씨가 사는 빌라.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고향을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콩나물부터 준비합니다. 딱 1인분의 콩나물. 저녁을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혼자 끼니를 해결한 지 2년째다 보니 익숙하게 양푼의 콩나물 비빔밥을 만들어내는데 반찬이라곤 달랑 콩나물 뿐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표정의 수인 씨. 그때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또 밥에다가 콩나물만 넣어서 비벼 먹네. 안 질려? 네, 전 괜찮아요. 어우 더워. 냉장고에 김치 있는데 그거 꺼내 먹어도 돼. 괜찮아요. 냉장고 가득한 반찬들의 주인인가 봅니다. 수인 씨와는 무슨 사이일까요? 룸메이트예요. 그 집주인이기도 하고. 제가 이 방 쉐어해서 쓰고 있거든요. 생활비랑 등록금 마련하기 너무 빠듯해가지고 저렴한 집 찾아보다가 여기가 전기세랑 수도세 포함해서 월 20? 그 정도여서 네, 여기 살게 됐어요. 수인 씨의 살림살이라곤 수저 한 벌에 그릇 한두 개가 전부라는데요. 월세를 내지만 사실 방 한 칸에 얹혀 사는 셈입니다. 가격 대비 고시원보다는 천국이라는 수인 씨. 방안도 별거 없이 휑한데요. 그런데 짠순이 수인 씨에게 명품 가방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SNS에서 만난 친구들이 준 건데 생일 선물로도 주고 막 채팅 100일 기념이라고 해서 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산 건 아니에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런 선물도 많이 줘요? 네, 많이 주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명품 가방까지 선물 받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근데 저 옷 좀 갈아입어야 돼서. 수인 씨가 잠시 옷을 갈아입는 사이 방을 빌려준 집주인을 만났는데요. 대학교 졸업반의 언니랍니다.
한 5, 6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또 같이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면접을 좀 봤었는데 또 말수도 적고 제일 조용해서 그래서 같이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 친구가 아무래도 성향이 좀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피해 안 주면서 선도 잘 지켜서 지금이 딱 좋은 계약 관계인 것 같아요. 한 공간을 함께 써야 하다 보니 까다롭게 면접까지 봤다는데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난 관계다 보니 지킬 건 지키자는 주의랍니다. 어디가? 아, 네, 저 알바. 수인아. 네? 그 여름이라서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 10,000원 더 내야 돼? 10,000원이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갔다 와. 네. 간단하게 저녁만 해결하고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수인 씨.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아니, 저는 알바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선풍기 켜고 자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하나도 안 쓰는데 갑자기 또 10,000원을 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수인 씨는 전기세 10,000원도 억울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습니다. 수시로 하는 편이에요. 제 인생의 낙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 수업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면 친구 사귈 시간도 없다는 수인 씨. 인터넷을 통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인터넷 친구가 편하답니다. 그런데 수인 씨는 이 밤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걸까요? 지금 과외 알바 가고 있어요. 제가 좀 괜찮은 학교 다녀서 과외비도 좀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은 카페에서 일하고 2번은 과외 알바하고 이제 금토일에 일식당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긴 한데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생활비랑 등록금 마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다행이라 여기는 수인 씨가 참 대견합니다. 다음 날 아침.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수인 씨. 수인아, 학교 가? 집 앞에서 친근하게 수인 씨를 부르는 이 남자. 대체 누구일까요? 야,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따라오지 마요. 밥 먹었어? 따라오지 말라고요. 아니, 밥 먹었냐고. 따라오지 말라고요. 아니, 너 알바도 가면서 밥도 안 먹잖아. 내가 같이 밥 먹고. 따라오지 말라고요. 수인 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당황스러운 모양입니다. 아니, 발에다 준다고. 학교까지. 아침부터 학교를 데려다 주겠다고 찾아온 남자에게 수인 씨는 왜 이렇게 매섭게 대하는 걸까요? 뒤 한번 돌아보지 않는 수인 씨. 아직도 따라와요? 아니야, 안 따라. 근데 왜 그래요? 저 맨날 따라다니고 저번에 커피숍에서 보셨잖아요. 저 따라오지 말라는데. 스토커예요, 스토커. 진짜 어떻게 떼어내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 남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데요. 그날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난 수인 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걸까요? 지금 알바 가는 건 아니고요. SNS에서 만난 오빠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한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대기업 연구원이거든요. 나이가 조금 있긴 한데 안정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고 썸 정도? 인터넷에서 오빠들과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과 진지한 만남 중이랍니다. 한수 오빠. 많이 기다렸지. 더웠지. 조금. 오빠가 음식은 시켰어. 뭐 시켰어? 스테이크.
여기 진짜 오늘 수인 씨 올 시간에 맞춰 음식까지 미리 시킬 정도로 배려심이 깊은데요. 나왔다.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수인 씨를 위해 스테이크 맛집을 검색해서 왔다고 합니다. 나 먹기 전에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 그래 지금. 아 그럼 오빠가 응. 좀 잘 나오게 조명해줄게. 고마워.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될 걸? 한번 해봐. 오, 이쁘게 나온다. 어때? 이쁘게 나온다. 괜찮아? SNS용 사진 촬영에 조명까지 쳐주는 센스까지 갖췄습니다. 이쁘게 나왔다. 지금 올릴 거야? 응, 오빠 그러면 1등으로 댓글 달게. 응. 인터넷에서 만나서 그런지 손발이 잘 맞는데요. 그럼 나 1등으로 좋아요 눌렀습니다. 먹자. 얼른. 좋아. 해봐 얼른.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가 즐거운 수인 씨. 맛있어?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진짜 이거 소스였어? 와사비인 줄 알았어. 서로 스테이크를 먹여주면서 알콩달콩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수인아. 생일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 알지. 뭐야 이게? 열어봐. 열어봐도 돼? 오늘이 수인 씨 생일인가 본데요. 노트북이네? 그렇지. 오빠가 고민 해가지고 우리 수인이한테 뭐가 필요할까 해가지고 샀어. 아, 진짜 고마워 오빠. 나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마음에 쏙 들어? 고마워. 수인아. 응? 우리 응. 오늘 생일인데 응. 바다 보러 갈까? 바다? 너무 좋은데 나 알바가. 알바가? 아 생일인데 알바는 하루 정도 빼야지. 아 근데 그걸 미리 빼놨어야 됐는데 조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안해. 아유 오빠 오늘 반찬했는데. 진짜로? 근데 아니야. 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미안해. 바다 꼭 나중에 보러 가자. 나중에? 응. 그래. 그러면 바다는 응.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자. 고마워. 아이 우리 수인이 오빠가 빨리 데려가야 돼. 뭐? 보고 싶어. 생일 선물로 값비싼 노트북까지 받은 수인 씨.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아 너무 웃기다. 오빠가 계산하고 있을게. 응. 나와 고마워. 정리되면.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오빠. 계산까지 척척 알아서 하는 완벽한 남자친구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 생일은 오늘은 아니고 SNS상 생일이에요. 진짜 생일은 아니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진짜 생일이 아니라 인터넷상 생일이라는데 감사합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차로 직접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데려다 줄 모양인데요. 수인 씨에게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수인 씨가 일하는 식당 앞. 기꺼이 발에다 주고 선물까지 챙겨주는 자상한 이 남자. 수인 씨도 마음에 든 듯합니다. 조심 들어가. 고마워. 화이팅. 안녕. 화이팅. 잘 가. 가자. 고마워. 응. 다음에 꼭 바다 보러 가자. 바다 있네. 남자는 생일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운 듯하고 수인 씨 역시 헤어짐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해 보이는 수인 씨입니다. 수인 씨가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힘들다는 일식당 일. 바쁘기도 하고 힘까지 써야 하지만 보수가 높아서 그만둘 수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타임만 하고 있어요. 1년 넘게 고정적으로 일하다 보니 척척 알아서 할 일을 챙기는 수인 씨. 그런데 일식당에서 웬 빨래를 저렇게 하는 걸까요? 여기가 일식당이어서 이제 이거 생선을 손질하고 닦는 행주들을 다 이렇게 삶은 다음에 이 따뜻한 햇빛에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따뜻한 햇빛에 건조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일식당의 반 전문가가 다 된 수인 씨.
그런데 또 사진을 찍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올린다는데요. 아, 일식당에서 하는 알바가 제일 힘든데 이렇게 SNS에 올리면 막 힘내라고 하고 계속 좋아요 뜨고 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이 아르바이트의 연속인 수인 씨에게 유일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용기를 주는 게 바로 SNS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세요. 그날 밤 힘겨운 하루를 마무리한 수인 씨. 동네 마트에서 뭔가를 산 듯한데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녀가 찾은 곳은 동네 공원입니다. 가방에서 수인 씨가 뭔가를 꺼내는데요. 김과 소주 한 병입니다. 혼자 소주를 마실 모양인데요. 아,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일식당에서 알바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다리도 너무 많이 붓고 계속 구두를 신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 힘들 때 그냥 혼자 와서 소주 한 잔씩 해요. 20살 수인 씨. 지치고 외로워 보입니다. 문득 선물로 받은 노트북을 꺼내보는데요. 이런 거 사려면 저는 반년 꼬박 굶고 돈 모아야 살 수 있는 건데 제 진짜 생일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데 SNS상 생일은 챙겨주고 기억해주니까 더 마음이 쓸쓸하고 그러네요. 진짜 생일은 언제예요? 저 4월이요. 정작 진짜 생일은 평범한 하루처럼 이미 지나쳐버린 수인 씨. 그런데 왜 수인 씨의 진짜 생일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걸까요? 14살의 수인 씨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어부였던 부모님은 풍랑에 휩쓸려 사고로 떠나버렸고 수인 씨는 오롯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그 전화를 듣고서 엥? 무슨 소리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두 분 다? 뭐지? 거짓말인가? 그냥 머릿속이 되게 하얘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되게 바보같이 든 생각이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그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슬펐다는 그 생각이 먼저 들기 전에 그럼 나 오늘 저녁에 누구랑 밥을 먹지?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사이에 제가 고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모 할머니 댁에 얹혀 살았는데 거의 저는 진짜 모르는 사람 비슷했어요. 그분들이 먹을 것도 안 주시고 학교도 겨우 갔거든요. 매일 막 남자들이 하는 힘든 일만 시키시고 그냥 저를 가사 도우미처럼만 부려먹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얼굴도 몰랐던 고모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된 수인 씨. 어우 재수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야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집도 없는 년이 집은 있어. 그게 니네 집이냐? 얹혀 사는 주제. 너 때문에 냄새 나서 내가 학교를 못 다녀요. 학교를. 야 나 냄새 안 나. 빨래도 자주 하고.
쟨 하다하다 거짓말까지 치네. 야, 그러니까 네가 고아인 거야. 내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 된 줄 알아? 아니야. 난 그냥 어디서 말 내가- 대꾸야? 희선아, 여기서 뭐해? 뭐 저런 애랑 말을 섞고 있어? 얘, 어딜 노려봐? 저 눈알 부라리는 것 좀 보소. 부모도 없는 게 집에 가. 가자 우리 딸. 수인 씨는 부모만 없는 게 아니라 친구도 주변에 따뜻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찾는다는 동전 노래방.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수인 씨는 14살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혼자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바보 같은 나는 따스한 햇살 한 번 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수인 씨.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제가 다 도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한텐 친구도 없고 제가 의지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댈 것 하나 없이 버텨온 20살 인생. 많이 지친 듯합니다. 다음 날 오후. 어제의 우울함을 말끔히 씻은 수인 씨. 주말이라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혹시 치킨 드실래요? 치킨? 네. 너가 사는 거야? 네. 너 돈 아낀다고 맨날 콩나물만 먹는 애가 왜 갑자기 치킨? 아 제가 치킨 기프트콘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 네, 드실래요? 아 시켜주면 나야 땡큐지. 그럼 지금 시킬게요. 응. 네. 고마워. 아, 네, 저 그 치킨 기프트콘을 오늘 쓰려고 하는데, 네. 인터넷으로 받은 치킨 쿠폰으로 점심을 해결할 모양인데요. 저 치킨 시켰는데 저 머리 좀 말리느라고. 갔다 오면 내가 받을게. 네네. 계산된 거야 그러면? 네네, 기프트콘. 네. 오케이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음식 쿠폰을 선물로 받아도 딱히 함께할 사람이 없는 수인 씨. 오늘은 특별히 집주인 언니에게 쏩니다. 누구세요? 네? 아, 기프티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아, 치킨 왔어. 맛있겠다. 되게 빨리 왔네. 야, 대박.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 쿠폰 덕분에 공짜로 치킨을 먹게 된 두 사람. 근데 이거 기프티콘 누가 준 거야? 남자친구 생겼어? 아, 아니요. 그냥 SNS에서 응. 만난 친구들이 생일 축하하다고. 아 진짜? 너 SNS 해? 네. 그런 거 하면은 막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래 남자들이? 네, 친해지면 보내주고. 아 진짜? 네. 야, 너 거 SNS 좀 보여주라. 제 거요? 나도 요즘에 그거 할까 좀 생각 중이거든. 아, 보여줄 수 있어? 좀 별거는 없는데. 어. 야 댓글 대박 많다. 야 연예인이야 인기 겁나 많다. 사진
사진빨이 좀 받는다 너가. 어? 아 제가 대박이네. 이렇게 보정이 되는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아 진짜? 네. 이거 보정한 거야? 네. 이 사진들 올린 거 다 보정한 거여가지고. 아 난 근데 보정해도 좀 비슷하게 나오던데? 무슨 어플을 쓴 거야? 그걸 알려드린다면 이거를 쓰는데 이렇게. 이거 뭐야? 대박이죠? 사기 아니야? 너무 이거를 찍으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턱 깎은 것처럼 나와. 맞아요. 눈도 크게 대박이다. 크게 키워주고. 완전히 다른 뭐야? 사람이 됐는데요. 이게 수인 씨의 SNS 인기 비결인가 봅니다. 짱이네. 그럼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이쁜 사진 보고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남자들도 그렇고 그냥 뭐.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대박이네. 야, 한번 나 해보세요. 해야겠다. 아니 셀카 못 찍어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거 쓰면 되겠네. 저 가회 알바를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일해? 네. 어. 이거 치킨 드시고. 야 더 먹고 가. 아니 저는 괜찮아요.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오 신기하네. SNS 요령을 한 수 배운 은주 씨. 보정 카메라에 푹 빠졌는데요. 완전 사기네 사기. 아 물회 먹고 싶다 물회. 누가 물회 기프티콘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고 싶었다던 SNS를 곧바로 시작해 봅니다. 다음 날 오후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마친 수인 씨. 네, 수고하세요. 평소와 다르게 차려입었는데요. 한수 오빠. 힘들지? 힘들었어. 배고프지? 응. 밥 먹으러 갈까? 밥 먹기 전에 진짜 좋은 데 데려갈게. 좋은데? 나 믿어. 오늘 깜짝 이벤트야. 알았지? 생일 선물로 노트북을 주더니 오늘은 깜짝 이벤트까지 준비했다네요. 괜찮으시면 수인 씨를 데려간 곳은 여행사. 여행 상품을 상담 중입니다. 네, 두 분 스위스 8박 9일로 예약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드릴 거고요. 팜플렛이랑 명함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받으시면은 네. 서서히 준비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괜찮아? 와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8박 9일이잖아. 뭔가 나는 이번 여행을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획을 좀 자주 짰으면 좋겠는데. 자주 만나자고? 괜찮아? 난 좋지. 유럽 여행을 함께 가기로 한 두 사람. 뭐 먹을까? 수인 씨에게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 한수 씨는 수인 씨의 집까지 직접 데려다 줍니다. 고마워. 잘 가고. 내일 또 보자. 알았지? 빨리 타. 들어가. 아니 먼저 들어가. 타. 여행 계획 때문일까요? 두 사람 부쩍 애틋해 보입니다. 여행 가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살짝 얘기한 건데 오빠가 이렇게 해줄 줄 몰랐거든요. 너무 설레고 좋네요. 근데 오빠가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저도 오빠한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가슴 설레는 수인 씨. 왔어? 계셨어요? 너네 오빠 왔어. 네? 너네 친오빠 왔다고. 친오빠요? 너 오빠라고 지금 방에 들어가 있잖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수인아. 네? 누가 오면 온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매너 좀 지키자. 수인 씨에겐 가족이 없는데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지? 깜짝이야. 왔어? 뭐야.
뭐가 뭐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뭘 함부로 들어와. 룸메이트가 나 들어오라고 그랬어. 빨리 앉아. 나가. 아, 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누구 남자친구야? 우리 사귀잖아. 뭘 사겨? 나가. 안 사겨? 야, 이거 노트북 우리 사귈 때 처음으로 1위로 내가 너 준 거지. 그래 안 그래? 기억 안 나? 아, 그거 일방적으로 준 거잖아. 내가 사달라고 했어? 그런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선물이 지나칩니다. 이거 우리 100일 기념으로 내가 사줬지. 그리고 이거는 네 생일 선물이라고 내가 해줬어 안 해줬어? 그럼 가져가, 오늘. 나가. 아니 왜 그래? 아, 뭘 왜 그래? 나가! 우리 집이잖아. 아 지금 장난하냐? 진짜 왜 그래 수인아? 아, 뭘 왜 그래? 나가라고. 나가, 진짜 나가. 아니 일로 와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잡지 마. 들어와서 얘기. 잡지 말라고.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아니 괜찮아.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잠깐. 들어와. 진짜 경찰 부른다. 아니 잠깐 들어와. 나가라고. 앉아봐, 언니. 경찰 좀 아니 불러주세요. 빨리 앉아봐. 나가라고. 급기야 경찰을 불러달라는 수인 씨. 저기요, 지금 경찰 부를 건데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세요. 뭐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친오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기요, 경찰 불러요 지금? 막무가내로 버티던 남자 마지못해 나가는데요. 이제 오지 마. 미쳤나봐.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야, 누구야? 죄송해요. 야,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안 오겠죠. 수인 씨가 스토커라 여기고 있는 이 남자. 이 남자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랑 채팅해가지고 그러다 만나가지고 지금도 잘 사귀고 있는데 진짜 왜 저런. 전 근데 진짜 수인이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전 결혼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인이하고. 근데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데. 수인 씨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피디님 며칠 안 보셨잖아요 수인이. 근데 저 2년 봤어요 2년. 그러니까 수인이가 지금 말 안 하는 게 있다고요. 분명히 저한테 뭔가 삐져거나 아니면은 뭐 사정이 있어서 지금 계속 저한테 이러는 것 같은데. 분명 수인 씨와 생각이 다른 이 남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어진 걸까요? 인터넷에서 시작된 만남이지만 서로 다른 온도차를 정확히 봐야 할 듯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한 3개월 정도 채팅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근데 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에 막 찾아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제 집 앞까지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 SNS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타고 들어가서 제 신상 정보를 다 수집했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죠. 근데 더 소름인 게 제가 고아인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와, 그때부터 저 진짜 무서워서 그냥 그 사람이랑 연락을 다 끊고 이제 SNS 계정을 아예 바꿨어요. 그 사람 때문에. 2년 정도? 지금까지 저를 스토킹하고 있는데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그날 밤 수인아,
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죄송해요. 아니, 그동안 뭐 SNS 어쩌고 하더니 너 거기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다 그렇게 만나고 다닌 거야? 아니 누구 만나든 상관은 없는데 집까지 끌고 오는 건 좀 아니잖아. 안 그래? 죄송해요. 그 남자 여기 또 찾아오는 거 아니야? 너 찾아서? 그런 건 아닌데. 아 됐고 방 좀 빼주라. 방이요? 나 무서워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방 좀 빼줘. 어? 방 언제까지 뺄 수 있어? 나 당장 내일 모레라도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 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이면 돼? 네. 그럼 가급적 좀 빨리 좀 나가주라. 어? 꼼짝없이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된 수인 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한숨만 나옵니다. 길가로 내몰린 수인 씨. 딱히 갈 곳이라곤 자주 찾던 공원뿐입니다. 제 방을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고 집주인도 나가라고 했는데 저도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싸고 싼 방을 찾았는데 다시 또 그런 방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근데 다시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일단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막막하네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SNS를 시작했다는 수인 씨. 그때부터 승현 씨의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려 왔다는데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누구일까요? 한수 오빠한테 연락하고 있었어요. 한수 오빠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항상 다정한 한수 오빠에게 수인 씨는 마음을 정착하기로 한 듯합니다. 다음 날 생기가 걸린 아르바이트는 빠질 수 없는 수인 씨. 네,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카드로 할게요. 네. 드시고 가시나요? 한수 오빠로 생각을 정하고 보니 마음이 가볍다는데요.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기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얘기요? 네. 네, 편하게 하세요. 잠깐 네. 앉아서 저희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앉아서요? 네, 잠깐이라도요. 네네. 갑자기 수인 씨를 찾아온 손님.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로? 잠시만요. 어서 오세요. 주문 뭐로 도와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드시고 가시나요? 그런데 수인 씨를 찾아온 여자 손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모르겠어요?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서한수 씨는 알죠? 한수 오빠요? 잘 알죠. 무슨 사이예요? 제 남자친구예요. 만난 지 3개월 됐고, 그죠? 어떻게 아세요? 야, 내가 그거 하는데 네가 나를 몰라? 네? 네 SNS 할 거 아니야? SNS 하면은 뭐 서한수 제일 친한 친구 인스타그램에 우리 가족 사진 있고 내가 와이프고 애 둘이니 애바인 거 뻔히 아는데 네가 그걸 몰랐다고? 네? 한수 오빠가 유부남이요? 이게 모른 척하는 거 봐? 저 진짜 몰랐어요.
보통 애가 아니구나. 굉장히 뻔뻔하다 너. 한수 오빠가 유부남이라고요? 야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모를 줄 알아? 어? 포샵해가지고 뭐 SNS에 사진 올려서 남자들 돈 뜯어먹고 이러는 꽃뱀 아니야. 무슨 어린년이 꽃뱀 짓을 하고 다녀? 꽃뱀이라뇨.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말이 심해? 내가 심해? 어? 유부남 후리고 다니는 너가 지금 이런 말 할 때야? 야, 2달 전에는 동남아 여행 갔다 왔지? 며칠 전에 유럽 여행도 예약하고. 어떻게 하세요? 왜 모르니 내 돈인데? 니네 만날 때마다 카드 문자 빠닥빠닥 날라와. 너 그렇게 해서 내 돈으로 뭐 여행 다니고 너 선물 사주고 이러면 그거 받아먹으면 좋아? 아, 저 진짜 몰랐어요. 뭘 몰라? 오해하시고 계신데 전 진짜 몰랐고. 아, 유부남이라고요?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 요즘에 보통 다 너가 하니 요즘 애들이? 너 네 몸 팔아가지고 이렇게 막 남자 돈 뜯어먹고 눈물 판다뇨. 말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SNS에서 그 남자 꼬시고 이러고 다니지 말고. 너 있자에 한 번만 더 서한수한테 만나거나 연락하고 이러면 진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줄 알아. 어? 내가 네 학교고 여기 아르바이트고 네 꽃ben치 갖고 다니는 거 다 까버릴 테니까 알았어? 죄송해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남자친구로 미래까지 마음먹었던 한수 오빠가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감쪽같이 속은 수인 씨. 그동안 꿈꿨던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는데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직도 안 믿겨요. 그렇게 다정하고 착한 한수 오빠가 저를 속인 거잖아요, 유부남이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고아로 자라면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SNS를 하면서 친구도 막 생기고 막 모르는 사람이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진짜 행복했거든요. 이제 저한테도 친구가 생긴 것 같고 그런 게 저한텐 SNS였는데 이게 직접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SNS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이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채 보지 못한 채 그 사람을 접하게 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이 나한테 힘을 주니까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단정짓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다시 만난 수인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방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데 좀 싼 방으로 구하려고. 싼 방으로요? 네네. 전세나 월세? 월세. 네. 당장 이사부터 해야 하는 수인 씨. 수인 씨에게 맞는 싼 방이 있을까요? 제가 짐은 별로 없어가지고 제 손으로 짐은 날라도 되거든요. 최대한 알바하는 곳이랑 학교 근처로 이제 싼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별로 없네요, 싼 방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며 편하게 선택했던 인터넷 만남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이제 안 하려고요. 계정 완전히 지웠어요. 즐거움과 행복, 아픔과 상처도 줬던 수인 씨의 인터넷 생활. 자신에게 갇히면 제대로 상대방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수인 씨. 이제 수인 씨가 정해놓은 작은 세상을 벗어나 진짜 사랑이 시작되길 바랍니다.